학습자분들을 위해 공부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화, 자격증 등 각 파트별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각 파트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공부법은 정말 다양하고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이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학습 레벨별로도 맞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저는 일반적인 공부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학습 로드맵입니다. 일본어 교육업체에서 상담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나마 현실적인 커리큘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시작은 기초문법부터 시작하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현재 레벨이나 언어 센스, 투자 가능 시간, 배경 지식, 일본어와의 궁합 등에 따라 2개월 만에 끝내는 분도 있고 4개월을 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기초문법이 끝나면 학습자의 성취도와 목표에 따라 JLPT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회화로 바로 가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길이 있는데요. 기초문법이 미흡한 분들은 초급 독해로 가거나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JLPT만 해도 학습량이 적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밥만 먹고 일본어에 매진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N2를 취득한 후 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N1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N3가 미흡한 분은 N2 전에 중급 독해를 수강하거나 병행하시고 N2가 미흡하다면 N1 전에 고급 독해를 수강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JLPT N1은 일본어 전공자,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이 많이 취득하시고 취미나 워홀, 취직을 위한 분들은 N2까지만 수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본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EJU라는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일본어로 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등을 일본어로 배우고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최소 JLPT N2를 취득한 후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원이나 업체를 통한 공부를 제외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부법들을 리스트업 해보았는데요. 조금만 검색해도 수많은 공부법이 나오고 같은 공부법에 대해서도 누구는 적극 추천, 누구는 절대 하지 말라며 의견이 나누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말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떠한 공부법이더라도 속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반드시 실력은 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부법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의 취향과 현재 레벨에 맞는 공부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원서만 읽는다거나 듣기를 잘하고 싶은데 단어만 외운다거나 한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싶은데 글을 읽기만 한다면 곤란하겠죠? 인풋에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고 아웃풋에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는데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본인이 특히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을 아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법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나는 1년 안에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JLPT N2를 고득점으로 합격하겠다. 그럼 권장 커리큘럼에 따라 기초문법 N3, N2를 공부합니다.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약한 부분이 파악이 될 거예요. 독해가 약하다면 기사를 찾아 읽는다거나 청해가 약하다면 미디어를 찾아 듣는다거나 어휘량이 부족하다면 글 또는 미디어 또는 실전 회화를 통해 어휘를 습득하는 전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간 설정,
꾸준히 공부, 점검, 보완.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그때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문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기초문법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기초문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법 없이 체득하려면 하나하나 반복을 통해 규칙과 예외를 경험적으로 습득해야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면 빠르게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어를 업으로 삼고 싶을 만큼 일본어를 제대로 정석으로 배우고 싶다면 문법을 꼭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단순히 여행 회화나 워홀, 일본인 친구와 대화를 위한 것이라면 문법 없이 미디어로 학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초 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보면 보통 한 권이나 두 권으로 된 교재가 많고 종종 3, 4권짜리로 된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권수가 어찌됐든 기초 문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께를 줄이기 위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기초 문법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교재도 일부 있어요. 한 권으로 된 책인데 실제로 기초 문법 2단계 수준까지만 수록된 교재도 있답니다. 그럼 학습자는 기초 문법을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밖에 배우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교재마다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독학을 위해 교재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아래 문법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경화 같은 경우에는 JLPT N3 문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기초문법 교재도 있습니다. 기초문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별 1개월씩 4개월이 권장 기간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럼 각 레벨별로 활용하면 좋은 공부법을 추천하고자 하는데요. 레벨 1에서는 우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습자 노트나 글자 암기 앱을 통해 공부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기초 학습 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앱 사용도 병행하시면 됩니다. 레벨 2는 아직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꾸준히 복습하고 예문을 읽고 연습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점검하며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레벨 3에서는 토크쇼와 같이 대화 형식의 예능이나 일상적인 장르의 드라마를 한글 자막을 깔고 보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겠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배운 단어와 문법이 실제로 들리는가에 집중합니다. 만약 단어와 문법이 완벽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꾸준히 듣다 보면 귀가 열리면서 모르는 단어라도 정확한 발음이 들리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부터는 네이버 일본어 사전 앱을 활용하여 어휘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만약 토크쇼에서 하카나이라는 발음이 들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음은 정확히 들렸다. 그럼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서 한글 그대로 하카나이라고 검색하면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발음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므로 반복해서 들어보면 됩니다. 간혹 신조어이거나 관용 표현이라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레벨 4가 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웃풋을 시작하면서 기초 문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소 어색하더라도 배운 것을 토대로 문장을 만들고 발화를 하다 보면 기초 문법을 체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벨 3에서 말씀드린 미디어를 통한 학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NHK라고 일본의 공영방송 뉴스가 있는데요. 이에 쉬운 버전인 NHK 이지 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뉴스를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바꾼 뉴스인데요. 한자에 후리가나도 달려있고 영상을 느리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시험을 대표하는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요. 4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자 어휘에서는 올바른 한자 찾기, 한자 올바르게 읽기, 유의어 찾기, 올바른 용법 찾기 등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한자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문법은 기초 문법과는 별개로 급수별 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 문법을 배우지 않고는 문법 활용이 어렵습니다. 요우형에 자나이까를 붙이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독해는 어휘 공부를 성실히 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데요. 독해가 약한 분들은 어휘가 약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원래 독해 자체가 약한 분들은 기사 독해나 별도의 독해 문제집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JLPT N3 청해 파트에서 일본어 듣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관용적인 표현이나 경어도 빈번히 출제되기 때문에 감으로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격 커트라인은 180점 만점에 N3가 95점, N2가 90점, N1이 100점으로 굉장히 널널한 편이라 합격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같은 급수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점수에 따라 실력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JLPT 몇 급을 취득했느냐가 일본어 실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긴 어렵습니다. 회화와 병행해서 N1을 고득점으로 취득한 분과 오로지 인풋에만 집중하여 N1을 고득점으로 취득한 분, N3 취득 후 긴 시간 동안 회화에 전념한 분의 회화 실력은 급수와 상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인풋과 아웃풋을 병행하면서 고득점으로 취득하시는 편이 향후 일본어 학습에도 흥미와 성취도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JLPT와 타 시험과의 상관관계인데요. JLPT와 JPT는 인풋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지만 SJPT, 말하기 시험이나 실제 회화는 아웃풋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N1을 취득한 분이라도 회화가 서툰 분도 있고 N3를 취득한 분이라도 SJPT에서 높은 레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공부했는지, 일본어 실력을 튼튼하게 쌓아 올렸는지에 따라 회화 능력은 천차만별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JLPT, JPT, SJPT는 모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애초에 원어민의 회화 수준에 비교할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원어민이 SJPT를 응시하면 레벨 8이나 10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외국인이 SJPT에서 레벨 10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원어민처럼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어 공부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각 영역별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